어제 그 후보직에서 사진 사퇴를 했지만은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강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지금 의원직 사퇴 요구까지 나선 건데 여기에 대해서 박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참 송원석 의원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사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네. 페이스북에 글을 써서 이제 저격을 하셨던데 사실 얼마 전에 그 자기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직자의 정강이를 발로 차서 문제가 됐고 그래서 당을 결국은 잠시 떠나 있기까지 했던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좀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먼저 국민의힘조차 먼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여의도 정치판에서 보좌관에 갑질하는 의원이 어디 강선우 한 사람뿐이겠는가 하면서 뒤에 예를 들었단 말이죠. 당직자를 이유 없이 발로 걷어차고 폭행해서 집단 항의를 당해서 탈당했다가 다시 복당한 의원은 있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강선우 의원을 얘기하면서 또 전체 의원을 얘기하는 듯 하다가 또 송원석 원내대표를 겨냥한 듯한 발언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이게 사실은 뭐 우리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예.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저 스스로도 많이 돌아봐야죠. 왜냐하니까 이게 의원실에 지금 그래서 우리 의원실의 보좌진 구조 지금 전통적으로 국회 보좌진이 너무 많다고 많은 국민들이 질타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인구 한 20만 명당 한 명씩 하는 셈인데 이게 세계적으로 보면 세 번째 정도 그 선거인 수가 큽니다. 그러니까 큰 지역을 관리하죠. 흔히 이제 우리 국회의원들을 유럽 국회의원과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인구 대비 의원 수가 한 인구당 한 10만 명, 5만 명 정도 되는 숫자여서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처럼 지금 선거 지역이 넓다거나 그 선거 구민이 많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미국, 일본과 비교해 보자면은 예. 적정한 숫자인데 이제 이렇게 미국, 일본과는 다른 자꾸 이런 문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보좌진의 영역과 업무에 대한 확실한 그 코드 오브 컨덕트라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서 의원들이 함부로 뭐 시킬 수 없는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이번에 좀 그런 기준이 좀 정착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또 아무래도 이제 이게 각 의원실별로 채용하게 되는 과정이고 그게 지역구 사정도 있고 한데 이런 문제에서 저는 이게 하나의 정당 개혁 차원에서 실제로 우리 보좌진들도 중요한 공직자들이거든요. 네.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한 것이고 또 언젠가 한번 TV 드라마도 나왔습니다만 보좌관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합니다. 드라마예요. 예, 네. 그런 보좌진들이 사실 좋은 보좌관이 국회의원 몇 사람 몫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역할들이 더욱더 도드라지고 우리 대한민국 그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뭐 일일이 선거구 인사도 해야 되고 또 여러 행사를 많이 하다 보면 법안과 정책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을 뒷받침하라고 이렇게 유능한 정책 보좌진들을 많이 쓰게끔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본연의 기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선에 정당별로 네. 우리 정당 내에서는 정말 보좌진 구조가 확실한가, 보좌진에 대한 의원들의 이 태도라든가 또 보좌진의 역할을 확실히 보장하고 있는가 이런 데 대한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고 기준과 원칙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관련해서 보태실 말씀 있으실지요? 뭐 이제 의원실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예. 뭐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노정되어 왔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될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 뭐 저도 찬성을 하고요. 네. 그럴 필요는 있죠, 분명히. 예. 그러니까 하여튼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보좌진 분들도 정확히 세비를 받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분들도 이제 나라에서 이제 녹을 받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입법 활동에 정말 전문성을 가지신 분도 많고 또 지역의 어떤 현안을 다루는데 전문성 있는 분도 많은데 이게 사실 뭐 의원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 간극이라는 것도 이제 의원과 보좌진 사이에서의 어떤 이런 거리감이랄지 이런 것들이 참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이번에 계기로 많이들 좀 자성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인사 시스템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했던 대통령실이 뒤늦게 문제가 좀 있다라는 인정을 좀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게 어떤 정권 할 거 없이 정권 초기마다 이 인사 시스템 관련 논란이 나오는데 인사가 만사입니다. 인사 검증 시스템 이런 거 어떻게 좀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을지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아까 이제 국회의원들의 보좌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네. 행태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내부적으로 고발되는 그런 사이트가 있다고 합니다. 네. 저는 못 봤는데 이번에도 사실은 여의도 대나무 숲인가, 그러니까 대나무 숲에 예전에 누가 대고서 임금님 기는 당나귀라고 했던 그런 아마 설화에서 그 비롯된 이런 것 같은데 대나무 숲에 이제 온갖 이야기가 다 올라온다고 네.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보고서 좀 의원들 스스로 뭐 저도 이렇게 되돌아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지금 사실 청문회 왜 이런 검증이 됐을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문제되는 것들도 그 여의도 대나무 숲에 다 이미 몇 년 전부터 그래서 보좌진의 사이트는 공공연한 사실이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걸 그러면 검증하는 사람이 몰랐을까? 네. 검증을 하면 세평도 다 수집을 하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이렇게 된 까닭은 우리 지금 정부 여당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너무 다수당이고 힘이 세다 보니까 청문 절차를 아주 간단하게 소수 야당, 더욱이 지금 지지율 낮은 야당을 뭐 그냥 쉽게 이게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너무 자만심이 넘친 거 아닌가 싶고요. 지금 사실 이번 청문제들 보면서 이게 청문제도의 취지를 완전히 이제 다 내팽개친 거 아닌가. 아니 정인 참고인도 없고 자료 내라도 자료도 내지 않고 그런데도 다수당이라고 해당 인사청문회 하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그냥 다 무사 통과시켜버리고 예. 이렇게 해버리면 야당의 청문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정부 여당도 좀 더 되돌이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야당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일인데 그걸 했는가 싶고요. 네. 또 하나 좀 이번에 좀 분명하게 하고 싶은 것은 검증 기준을 좀 명확히 해서 제가 이제 워싱턴 특파원을 했는데 근데 뭐 커트 캠벨이라고 우리나라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국무부 장관까지 했죠. 굉장히 힘 있는 외교관이고 안보실 인사였는데 그 부분이 이전에 정부에 발탁되면서 하는 거 보니까 한 몇 개월씩 걸려요. FBI에서 조사를 다 합니다. 재산관계 또 그 사람이 싱크탱크 하면서 모금하면서 이상한 일이 없었는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우리도 좀 이렇게 그 대통령실에서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FBI 같은 그런 곳에서 정말 철저히 검증하고 그 검증 결과가 국회에 올라오면은 그 전에 그걸로 좀 검증하고 이 청문회만 며칠 버티면 된다. 그리고 우리가 다수당이니까 뭐 야당이 반대해도 그냥 통과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은 이건 우선은 국민의 눈높이에 떨어져서 정부 여당이 스스로 신뢰를 잃는 길이기도 신뢰를 잃어가는 그런 과정이 될 테고 무엇보다도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예, 예. 이거 정부를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공직자들은 저 장관이 저런 장관인데 우리가 일할 기분이 나겠습니까? 이게서 정부의 신뢰,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길이라는 것을 잘 명심하고 네. 검증 시스템을 좀 새롭게 정비하고 또 청문 기준에 맞추어서 청문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고 지키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미국의 사례도 들어주셨는데 우리가 사실 뭐 이런 인사 검증에서 보완해야 된다고 해서 예전에 이제 법무부에서 인사 검증단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거론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았다. 또 이번에도 강선우 후보자뿐만 아니라 뭐 지명 철회가 된 이진숙 후보자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강준욱 비서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참 검증대에서 올라갔을 때 가장 가까이서 할 수 있는 뭐 논문이랄지 책이랄지 뭐 세평이랄지 이런 부분들 왜 초반에 좀 걸러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건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건가 싶습니다. 뭐 여러 케이스들을 제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네. 같고 강준욱 비서관 경우에만 좀 말씀을 드리면 강준욱 비서관은 이제 국민통합비서관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죠. 네. 그리고 그 역할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보수 쪽 인사 또는 보수 쪽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쓰는 것으로 컨셉을 잡고 있었던 지금도 거예요. 그렇게 찾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강준욱 비서관에 대해서 보수 쪽 인사분들을 통해서 중복적, 중첩적으로 추천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추천하시는 분들 자체가 이제 명망이 높은 보수 쪽 인사 중에서는 그런 네. 분들이다 보니까 보수 쪽 인사를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보수 쪽 인사들이 거듭 추천을 했고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믿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약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다시 좀 다잡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어찌됐든 다시 한번 또 보수 쪽 인사 또는 보수 쪽이 추천한 인사를 좀 또 채용을 할 텐데 그런 부분은 아마 좀 정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아무래도 인수위가 없이 출범을 했다는 그렇죠. 점,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대통령 직무 공간의 예를 좀 들면은 뭐 볼펜 한 자루도 없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출발하다 보니까 이제
초기에 어떤 불안정성 이런 부분이 이제 인사 검증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네. 앞으로는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정비해서 나가겠다고 했으니까 달라진 모습 충분히 보여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네. 지금 이런 가운데요. 강선우 의원의 국무위원 후보직 사퇴가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에도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선 박찬대 후보가 명심에 조금 더 가까이 가 있는가 하는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는 줄곧 강선우 의원을 좀 두둔하고 힘내시라, 뭐 위로한다 이런 발언들을 했었는데 박찬대 후보는 강 의원이 어제 사퇴의 글을 올리기 한 15분 전쯤에 결단을 내려야 된다라는 글을 올렸어요. 그러고 나서 한 15분 후쯤에 강선우 의원이 이제 사퇴의 글을 올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과의 교감이 박 후보가 좀 더 잘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글쎄요, 뭐 그런 사실이나 이런 부분은 알 수가 없고요. 네. 다만 이제 박찬대 후보가 본인 스스로 밝힌 입장에서 보면은 이전에도 이제 비슷한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연속된 선상에서 의사를 한 번 더 밝힌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가운데 이제 우연히 이제 대통령실의 입장과 부합하고 합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강선우 장관 후보자의 어떤 거취가 전당대회에서 정치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되고 또 활용되어 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 관련돼서 뭐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뭐 미리 예단적으로 이렇게 말하거나 판단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향후에 이제 통합으로 수도권하고 호남의 이제 경선이 결과가 나올 텐데 네. 그때 미치는 영향 요소에 이번에 강선우 후보자의 사퇴 또 박찬대 후보자가 어떤 올렸던 그런 시그널 같은 거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아마 근데 당원들 입장에서는 예. 그럴 수는 있겠죠. 뭐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활용되지는 않을 텐데 두 후보가 이제 입장이 미묘하게 좀 달랐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당원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의 영향 정도는 있을 수는 있겠죠. 네네.